안녕하세요. 배지희 원장입니다. 자, 현대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시는 긍정, 부정.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로 내용을 분석해서 도출해낸다. 이 연습이야. 자, 나이 덕에 섭섭해 보이는 방은요, 이중섭의 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이중섭은, 계시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상상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실제로 나이덕이 이 시를, 여기 이제 물론 우리는 시 속에서는 화자를 보는 거지만 나이덕이 그 섭섭해 보이는 그 섭섭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이중섭의 실제의 방에 가서 그때 이제 떠오른 시상, 그러니까 약간은 상상적인 면을 좀 가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을 거야, 이중섭이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할 건데, 크게 틀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개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 당시, 그러니까 이중섭이, 그러니까 월남하듯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그 부산에서 살다가, 부산에서도 굉장히 이제 정말 너무 궁핍하게, 그러다가 또 제주도로 왔는데 이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기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은 그거야.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궁핍하게. 하지만 그건 물질적인 것이고, 가족 간의 그런 사랑, 애정으로 서로가 함께 너무나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았어.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눈으로 보지 않는 한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의 시라고요. 약간의 상상이 가미된.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꿈을 키우고 이상을 키우고, 왜 이중섭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어떤 예술가적인 것은 뭔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순수함과 꿈을 키우고, 또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가족이 좀 힘들지만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은 이중섭이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삶을 지내다가, 아주 짧게 이렇게 함께 있다가 결국은 혼자 지내다가 삶이 마감되는지라 참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화자가 이중섭의 방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현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꿈을 키우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소박한 행복을 누렸어요 라고 하는 거에 초점 잡으셔서, 그래서 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서귀포 언덕 위. 제주도 서귀포 좋죠. 또 제주도, 얘기만 하면, 난 제주도 얘기만 하면 제주도가 가고 싶더라. 너희도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여행 다닐 처지가 우리가 못 되니 우리는 내년 늘 꿈꾸자, 그치? 고3이 끝나야죠. 끝나야 여행을 가지.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여기가 이제 이중섭의 집이에요. 귀퉁이 고방을 얻어서, 고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팡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주 그냥 작은 방 같은 걸 새를 얻어서요. 아고라와 그다음 아고리와 발가락 군이, 이게 이제 거기도 제가 써놨지만 이중섭하고 그의 아내를 부르는 애칭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고리와 발가락 군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귀포의 섭섭해 보이는 방이 이중섭의 방을 얘기하는 건데, 약간의 상상에 가미되어진 이야기가 지금 진행될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누구 살았냐면요, 아고리, 그 다음에 발가락군, 뭐 애칭이니까, 그리고 아이들까지 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이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 조금은 과장은 됐지만, 사실 아무리 방이 작아도, 그치, 두 사람이 누워서 꽉 찰 정도면 그럼 장 같은 건 어떻게 놓을 것이며, 그럼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앉아서 자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과장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방이 좁고 작고 그런 방을 얻을 수밖에 없는 궁핍함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을 통해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었다. 자, 어찌됐건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관이라고 할 정도야. 보통 관이 뭔지 알잖아. 사람 한 사람 누우면 그냥 딱 빈 공간 없이 거의 꽉 들어차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관을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치? 우리가 무슨 관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게 죽음을 연상을 할 것이고, 그러니 그닥 긍정적인 개념으로 쓰이진 않았다. 좁다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따 얘기할게요.
좁기 때문에 긍정을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 조금 더 가볼게. 그런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요,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지요.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있으면, 발바닥이나 이런 남아있으면 물론 씻긴 하지만 그게 이제 방에 또 버석거리게 이제 흩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거야. 버석거려도요,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서, 그러니까 식구들, 가정에 함께하는 그런 개념 안아서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이었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함께하기에 부드럽게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고, 조개 껍질처럼 직유법 그렇게 입을 다물어요. 방인데 사람처럼 입이 있어요. 의법, 거기 지금 표현법 쓰라고 제가 2칸 남겨놨죠? 이 정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서 게를 끓이는 아고리와 순수하지요. 우리 아고리는요, 사실 정말로 그랬을 것이다 안 그랬을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는 실제 사실하고 다른 거야. 문학이잖아 얘들아. 어찌됐건 작가가 그걸 상상했어 안 했어도 사실은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고리군은요, 개를 막 잡아다가 삶아먹는 게 개한테조차 미안해. 왜냐면 막 삶아먹었잖아.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고 라고 한 정도로 마음이 좀 순수하고 여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라고 그리고 있어요가 중요한 거지. 아고리는 동그라미 인물이네요. 이렇게 우리는 시를 볼 때 사실은 현실과 연관지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자, 어찌됐건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서 상을 차리다. 센스 있어요. 발가락군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부부니까 함께하던 그런 개념이죠. 석회질의 방이랍니다. 함께하던 방인데 그 방을 굳이 석회질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석회질 하면은 왠지 단단하게 굳은 딱딱한, 석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층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 뭐 이런 느낌. 미리 제가 얘기를 하고 갈까요? 이들의 삶 자체가 나중에 그닥 행복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의 삶, 특히나 우리의 이중섭의 삶이 불행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왜 얼마 지나지 않아 길게 삶을 살지 않은 채 이중섭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암시하고 싶어서 부정적, 물론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해요 이미지도 있지요. 이따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이 너무 좁아서요. 이 방이 너무 좁아서 관이라든가 이렇게 이 자체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넓게 옆으로 퍼지지 않다 보니까 위로는 펼쳐질 수 있겠지요. 그냥 이건 화자의 얘기야. 우리는 그냥 쌤 어떻게 그래, 그리고 방이 좁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내가 이 얘기 왜 자꾸 하냐면 우리가 보통 시를 볼 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잖아. 근데 이게 자꾸만 이중섭이고 실제의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다 보니까 자꾸 그럴까 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냥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줄 수 있어요. 도리어 방이 좁다 보니까 도리어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늘 하면 꿈, 이상 뭐 이런 표현 하잖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다리는 하늘로 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이 예를 들어 꿈과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꿈과 이상과 그리고 여기 현실과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찌됐든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다리를 도리어 가질 수 있었답니다. 방이 좁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네 라는 의미인데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록 궁핍하고 가난한 부정적인 현실은 맞지만 그 속에서도 꿈과 이상과 희망을 꿈꾸고 살았어요. 특히나 이중섭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 속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그림 속에서는 우리가 이상을 꿈꾸면서 행복할 수 있잖아.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를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런 그림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넘어올게요.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와 좋겠다 그치?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어요.
무언가 탐스럽다 이런 것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요, 탐스러워요, 풍요로움. 가난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뭔가 풍요로움이 더 꿈이 있고 이상이었을 겁니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었잖아. 이들도 힘들었겠죠. 그 총소리는 여기까지는 못 와요. 그러니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전쟁도 다 끝나고 행복했을 그러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그림 속에서는 그려냈습니다. 섭섭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이 많았더라도요, 설사 뭐뭐 하더라도 일지라도의 의미를 아시죠? 설사 이렇게 부정적이었다 할지라도 왜 뒤에 긍정적인 표현 나올 거거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서러운 햇빛에 눈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햇빛이 눈부실 정도로, 서러움이 눈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매우 서러웠을 그런 날은 많았을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가난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굉장히 서러운 날이 많았겠죠. 자, 어찌됐건 서러운 햇빛이라고 했으니 햇빛에 화자의 물론 여기서는 이제 화자의 감정이 아니지만 이 대상의 감정을 넣어줬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을 넣어줬어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가난 때문에 힘들고 그랬을지라도요,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중섭이 왜 담뱃값을 보면, 왜냐면 종이가 흔하지 않았을 테니까 돈이죠,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담뱃값 안에 보면 너희는 모르는 게 좋아. 몰라야죠. 모르리라 믿어요. 담배 속에 이렇게 은박지가 있어요. 그거 안에 그거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고 했었거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어요. 그런 이제 노는 모습까지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고 이랬어.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구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요. 너무나 행복하잖아. 이렇게 꿈을 꾸고 이상을 꾸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리라는 거. 소박한 행복이지만 그 행복조차도요, 오래 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아구리와 발가락구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지요. 왜냐하면 헤어졌거든요. 가족끼리 못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알지 못한 채 그들이 헤어져 이렇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저렇게 힘들더라도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 좀 길게라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얘들아? 그런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바라보는 입장에서, 화자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 화자의 안타까움도 괜찮고요. 좀 안타까움을 여기서는 연민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빈 조개 껍질에 든 새든 소라게처럼 그렇게 새들어 살면서 그렇게 잘 모르네요. 아주 그냥 소박하게만 살았네요. 끝이 뭐뭐처럼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치법, 그리고 뭐뭐처럼이니까 직유법, 표현법 두 개 쓸 수 있지? 그 표현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두십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아셨죠? 참 아쉽게도 정말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꿈꾸며 살 수 있다는 건 내 개인적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 그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게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이네요. 자, EBS에서 지적했던 부분 우리 마무리로 확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이네. 귀퉁이 고방은 시적 대상인 아고리가요, 가난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러니까 생계라는 표현을 굳이 썼던 이유는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생활 공간으로서의 공간 이미지야. 여기가 바로 섭섭해 보이는 방이거든요. 자, EBS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했네요. 도치의 방법으로 맞죠? 왜? 뭐뭐처럼으로 끝났으니까 도치법이 쓰였고요. 그렇게 도치의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근데 맨 끝이잖아. 그러면서 시상을 마무리했어요. 뭔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명사형으로 마무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도치의 형식으로 마무리가 될 때 우리는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선지 표현 알고 있지? 여운을 느끼게 한다. 여운을 준다. 여운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여운을 자아냄이라는 표현을 EBS에서 썼습니다. 자, 도치법 알아두라는 소리겠지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중섭. 사실 이중섭에 관련된 시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죠? 네,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어쩌면 또 다른 시와 연계하기, 이중섭의 또 다른 시와 연계하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중섭에 관련된 시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모두 다 볼 수가 없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EBS에 나온 이 작품만이라도 명확하게 알아두고 이걸 통해서 이중섭의 성향이라든가 혹은 이 시의 특징을 알아두는지, 아, 이중섭이 되게 가난했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연계됐을 때 보기와 같이 잘 보기를 조건으로 설사 모르는 시 나오더라도 분석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 앞뒤 문맥을 보고 긍정 부정을 찾는다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연계될까봐 얘기한 거야. 자, 이 작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열심히 힘든데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